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30분 만에 깔끔하게 정리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양인이라고 하며 같은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지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젓가락을 이용하여 음식을 먹으며 외모로는 생김새가 비슷하여 입만 열지 않으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든 두 나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랍니다. 14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매일매일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곤 한답니다. 5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나라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세계인들이 놀라곤 하지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중국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도 한국인과 중국인의 모습에 세계인들이 충격을 금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10号的上午呢，在河南南阳宜州高速公路上，一辆满载苹果的大货车意外的侧翻到了这个路边的沟里，遭到了附近村民的哄抢。记者呢恰好路过了此地，用镜头记录下了这个现场。 지금 막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시나요? 사과를 실은 트럭이 전복되었다는 사고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이 자기만의 그릇을 가지고 몰려가는 모습입니다. 주워 담은 사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들 각자의 가정으로 가져가 버렸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여든 사람들은 다양하답니다.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의 탑승자가 가벼운 부상을 당한 건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요. 경찰들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너도 나도 밀려드는 주민을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해지네요. 이날 도난당한 피해액이 한화로 약 123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후난성 둥커우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우 양식장에 마을 사람들이 새우를 약탈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젓이 주인이 있는 양식장에 주민들이 가서 약탈해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2015년 대학을 졸업한 류정슈아는 고향으로 돌아와 새우를 기르는 양식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새우였기에 자신의 연못에 물고기를 잡으러 오는 몇 명의 주민들을 그냥 지켜보았답니다. 그러자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급기한 새우를 잡아갔습니다. 관련 직원들이 만류했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류정슈아는 경찰력을 동원하려고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해결되었겠죠? 이뿐만 아니라 매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허베이성에서 오렌지를 실은 대형 트럭이 전복되었고 차량에 있던 오렌지가 땅에 쏟아지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오렌지를 주워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2시간 만에 약 15만 위안, 한화로 약 2,900만 원의 오렌지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트럭 운전수는 무사하다고 하네요. 방금 보신 영상의 댓글에는 자신의 경험담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조하기도 전에 다친 사람의 손목에 찬시계를 풀어서 사라지더라는 씁쓸한 댓글도 보이네요. 2020년 8월 장쑤성 예청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400상자의 돼지고기가 고속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역시 인근 주민이 전기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돼지고기를 가져가고 있네요. 이와 더불어 떨어진 문짝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와우,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럭의 전복 사고로 인해 운전수가 정신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마늘도, 곡류도, 달걀도 훔쳐서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기름을 싣고 가던 탱크로리가 전복되자 인근 주민들은 바가지를 들고 와 쏟아진 기름을 담아가기도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중국인의 모습을 보니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2022년 6월 29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사거리에서 트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회전하던 트럭에서 2,000병이 넘는 맥주병이 쏟아진 사고였는데 이로 인해 깨진 병 파편으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던 트럭 주인이 맥주병을 치우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거품과 병 파편으로 뒤덮인 도로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30분 만에 깔끔하게 정리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 한 명이 맥주 박스를 한쪽에 정리하고 인근의 편의점 주인은 빗자루까지 들고 나와 청소를 거둡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현장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널브러진 맥주병으로 2차 사고도 예상됐지만 합심한 시민들 덕분에 교통 정체도 없이 원활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장 정리를 도운 시민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 시민과 인터뷰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좀 꽤 내렸는데 비 맞으면서도 뭐 우산 한 분도 안 쓰시고 우비 하나도 안 입고 다 이제 작업하시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또 한번 감독을 했죠, 제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의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택시 기사가 사고차에 달려가 운전자를 꺼내보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시민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힘을 모아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불길이 더 크게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조수석으로 향합니다. 공구를 가져와 유리창을 깨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차에 앉아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차량 폭발 위험에도 물러서지 않고 구조를 시작한 지 4분 만에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던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생김새와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입해 본 적 없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줄 아는 선량한 민족성을 가진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해 바다만 건너면 바로 인접해 있는 중국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타인의 아픔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시민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중국은 자신의 나라를 거대한 국가이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과연 한국과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진정한 대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